우리가 ADHD라고 하면 막 까불까불하고 산만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전 어릴 때부터 조용해서 ADHD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 아인슈타인, 존 F 케네디, 토마스 에디슨,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윈스턴 처칠,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마어마한 위인들의 공통점은 뭘까? 네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대단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위인전에 나왔었지. 위인전. 힌트는 이 사람들은 같은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추측이 돼. 조증? 조증일 수 있겠다. 약간 신나가지고 막 일 엄청 하고 막. 저 정도의 업적을 남기려면은 이게 진짜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뭔가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고 엄청난 리스크를 이것저것 본인이 다 만들었는데. 해야 되니까. 일리 있는 주장이야. 약간 약간 당했어. 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말 준비하고. 맞는 거 같은데? 일리 있는 주장인데 정답은 바로 ADHD야.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에디슨은 주의가 산만하고 정서가 좀 불안해서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학교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만 봤을 때는 특히 어린 시절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 한 가지 일에 좀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분야에 관심을 돌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ADHD일 수 있다라는 가설이 제기가 됐는데 쪽잠으로 하루 20시간을 또 일에 매달렸지만 하나에만 좀 몰두하는 게 보단 마음 가는 대로 손대는 습관이 있어서 한 가지를 시작하면 마무리하는 경우도 좀 드물었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비싼 그림일 거라고 추측되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작업도 여러 번 중단돼서 오랜 시간 걸쳐서 세상에 좀 나왔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끝까지 만족을 못했다고 해. 정확히 ADHD란 어떤 병이야? 일단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거든. 주의력 결핍, 가행행동 장애야.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과잉행동 및 충동형. 이런 친구들은 좀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꼼지락꼼지락하고 생각보다 먼저 말이 나와서 막 후회, 막 입을 킥하고 이 말 하지 말걸. 하지 말 거라는 말. 이런 게 이제 과잉행동 충동형 이런 증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주의력 결핍형. 우리가 ADHD라고 하면 막 까불까불하고 산만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박소연 씨가 조용한 ADHD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좀 조용하거나 좀 멍 때리고 있거나 집중을 끝까지 못해. 뭔가를 하다가 좀 다른 데 관심이 팔리면 그거 하고 약속을 좀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좀 자주 잃어버리기도 해. 나 이거 진짜 되게 느낄 때가 있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뭐 가방 같은 거 나 진짜 자주 잃어버렸거든. 이사하는 날 자동차 키도 놓고 집에서 이사 놓고 오는 게 날 아니지. 자동차 키를 원래 살던 이삿짐에 보내가지고 차를 못 가져갔잖아. 그러면서 화를 냈잖아. 자기가 그랬는데. 자기가 그랬는데. 아니 뭐 화는 나겠지. 나한테 당연히 화가 나지. 야 이사 갔는데 다시 가야 되니까 그 집을. 그리고 이제 가행행동 충동형이랑 주의력 결핍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했잖아. 이게 이제 좀 같이 컴바인드된 복합형. 그건 진짜 힘들겠다. 근데 뭐 이런 컴바인드형도 꽤 많아. 많아. 오히려 더 많은 형태가 있어. 근데 사실 보통 ADHD라고 하면은 뛰어다니는 애들이 생각이 나지. 그렇지. 어른은 이제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성인 ADHD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렇지. 성인이 된 다음에 진단이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떤 거야? 많은 분들이 성인 ADHD랑 뭐 소아 ADHD가 뭔가 별개의 질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 ADHD는 갑자기 발병하는 게 아니라 소아 청소년기에 모르고 지내다가 발생했던 ADHD가 성인까지 지속되는 거를 이제 성인 ADHD라고 해. 그러면은 소아 ADHD랑 성인 ADHD는 좀 증상이 다른가? 소아 ADHD는 좀 산만하고 과잉 행동들이 막 많이 이런 있어. 거.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잘 모르는데 학교에 있을 때는 뭐 혹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좀 튀어.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 우리 낙준이가 좀 또래에 비해서 좀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창윤이가 약간 차례를 못 기다려요. 뭐 이런.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보이거든? 또래들이고 나이대가 비슷한데 뭐 한 30명 중에 한 명이 유독 좀 티니까 또 친구들이 싫어해. 맞아. 뭐 게임을 하거나 하면 뭐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막 자기가 먼저 한다 그러고 막 뭐 준비물 같은 것도 안 갖고 오고 숙제도 못 하고 아이도 좀 위축이 되겠네. 위축이 될 수 있어. 그러네. 선생님한테 본인도 많이 스스로 또 아니까 다. 혼나고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충동성은 나이가 들면서 좀 조절이 돼. 이런 행동은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사회화가 조금씩 되면서 과잉 행동은 이제 성인이 돼서 좀 줄어드니까 이목을 끄는 경우가 없지만 성인 ADHD는 소아 ADHD랑 달리 뭔가 사소한 실수가 좀 맛보고 좀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실수가 있으면 상사까지는 보지 않지만 내가 조금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이런 집중력 부족한 건 그렇게 쳐. 근데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막 자신감을 잃고 자책을 하고 좀 이런 증상들도 있고 충동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뭐 과소비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게임할 때도 시간 조절을 좀 잘 못해서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릴 때처럼 막 이렇게는 안 하지만 충동이 남아 있는 거구나. 그치. 약간 하고 싶어 뭐 이런. 그래서 좀 성인 ADHD는 소아 ADHD랑 달리 좀 산만한 행동, 막 과잉 행동이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ADHD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ADHD는 뭐 애들 병이야. 약간 나도 그런 그렇잖아.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인은 이런 게 없지 않나 이래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동들에 비해서는 좀 적어. 그러면 이 ADHD의 원인이 대체 뭐야? ADHD는 이제 점점점 연구가 진행될수록 뇌의 어떤 신경생물학적 원인이다. 우리가 이제 이마 근처에 있는 뇌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집중, 판단, 계획, 그리고 충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두엽의 혈류가 좀 떨어진다. 이게 여기가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구나. 활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거로 좀 알려져 있어서 이거는 뇌의 문제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성인 ADHD의 유병률이 어떻게 돼? 일단은 뭐 여러 조사를 봤을 땐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이 보통 ADHD 가능성이 한 3에서 8%로 추정이 돼요. 엄청 높네? 근데 이게 이제 성인 ADHD로 가는 게 절반 정도 그럼 적지 않잖아. 적지 않지. 엄청 많네. 근데 이제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소아랑 달리 성인들은 이게 좀 오래됐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 성격이구나. 내 성격이다. 나는 원래 덤벙댄다. 게으른가 보다. 이러면서 성격이라고 생각하니까 치료까지 이어지는 게 좀 굉장히 힘들어. 그냥 좀 깜빡깜빡하고 집중 안 되고 이러면 약간 좀 우울증의 증상이랑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집중력 저하가 있기 때문에 학업 능력,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고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 충동 조절이 안 되기도 하고. 비슷한 부분이 그렇지. 있구나. ADHD 증상이랑 사실 구별이 어려워. 그래서 ADHD 환자들의 20%가 우울증을 함께 앓고 있다. 그것도 높다 비율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ADHD, 우울증 치료를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생각나는 그 일이 있는데 내가 레지던트 4년차 때 미국을 갔었어. 근데 그때 여행 경비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가져갔거든? 내가 여행 경비를 다 잃어버렸지. 그런 다음에 미국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놀다가 선글라스랑 차키를 잃어버렸어. 한국으로 돌아왔어. 공항버스 리무진에서 캐리어를 안 가지고 내린 거야. 내가 또 캐리어를 찾아가야 될 거야. 그래서 전화 그때부터 하면서 그때 엄청 약간 자괴감이 들더라고. 지금은 그래도 형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로 그거 잃어버린 4년 차면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와이프랑 비행기를 따로 타긴 해도 그렇지. 그것도 예약하라고 그랬는데 비행기도 따로 예약.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아. 차이키 누르다가 부부인데 따로 가고. 끝까지 보세요. 안 보면 저처럼 됩니다. 성인 ADHD가 좀 중독 같은 거에도 좀 취약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ADHD 환자들은 뭔가 결과 예측하는 게 좀 어렵고 충동을 절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뭔가 충동성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여러 통계를 보면 술이라던가 담배를 좀 더 손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예 ADHD 자체가 중독 질환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어. 좀 억제가 안 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성인까지 이어졌을 때 이제 중독 관련 질환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요즘 이렇게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니까 그렇지. 나만 해도 그렇고 혹시 내가 뭐 성인 ADHD 이런 생각 좀 들거든. 맞아, 이러면 맞아. 혹시 이걸 자가 진단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진표 같은 게 혹시 있을까? 한번 있어? ADHD 자가진단법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일에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뭔가 계획적으로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할 때 순서대로 쫙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 세 번째,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골치 아픈 일을 회피하거나 미룬다. 다섯 번째는 오래 앉아있을 때 좀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 마치 모토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이제 이 붉은색 표시 있지? 여기에 내가 체크한 게 4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ADHD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 둘은 몇 개씩? 나는 없어. 없어? 또 한 4-5개 있는 것 같은데. 창윤이 형은 사실 좀 근데 사실 확신했었잖아. 약간 의심이 되지.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가방도 진짜 많이 잃어버리고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 안 옮긴 적이 몇 번이 있어. 어릴 때처럼 얘기하지? 현재도 아니야. 지금은 시험을 안 보니까. 진짜. 지금은 답안지 옮겨 적을 일이 없잖아. 아까 오늘 뭐 촬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니야. 여기 어디냐 그랬잖아. 일산이지, 일산. 구독은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항목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Continuous Performance Test라고 CPT 검사라고 하거든.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정 문자나 숫자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클릭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검사에 보면 주의력을 쭉 유지하는 능력, 충동성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고 종합심리검사 같은 거를 해서 기분 장애가 병발하지 않는지 그거랑 좀 감별하는 게 또 필요하고 다른 물질 중독 같은 거가 함께 지금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어. 그럼 이런 성인 ADHD를 스스로 극복할 수가 있나? 사실 이거는 그냥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양성 질환은 아니야. 주의력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뭐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거고 전두엽 기능 저하 이런 뇌 기능 이상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하기보다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럼 성인 ADHD 뭐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해. 뇌를 자극해서 도파민 분비를 도와주는 약물이고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중추신경 자극제가 사실은 가장 많이 쓰여.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과다 행동이라던가 주의력 저하, 충동성 조절을 좀 도와주고 단기 기억을 상승시키고 반응 속도도 좀 빨라져. 최근에는 이제 서방형 약물이 많이 쓰여서 아침에 한 번 복용하면 12시간 정도 약물 효과가 유지가 돼. 잘 때는 먹을 필요 없잖아. 없어. 어. 부작용이 있어.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잖아. 아, 어떤 게 있지? 이 약은 이제 뭐 경미해. 가장 흔한 부작용은 두통인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좀 식욕 감소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살이 빠지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먹다가 안 먹으면 더 이게 갑자기 집중력이 확 안 좋아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약을 갑자기 단약하기보단 좀 단계적인 감량을 하거나 이러는 게 사실은 좋긴 좋아. 치료를 하면은 성인 ADHD도 완치가 돼?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하면 완치가 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 어느 정도 좀 복용한 이후에 좀 감량을 하면서 더 증상이 지켜보는 나빠지는지 거구나. 아닌지 볼 수도 있고 출장 같은 거 갈 때는 좀 약을 한번 끊어보기도 하고 서류 업무라던가 뭐 이런 걸 할 때는 좀 복용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서 좀 계속 약을 쓸지 아니면 좀 약을 쓰고 끊어볼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해. 약물 치료 말고도 ADHD를 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선생님 뭐 약은 제가 꼬박꼬박 먹을 텐데 그럼 혼자서 좀 노력할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변 자극에 집중력이 일단은 쉽게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구조화하는 게 중요해. 구조화라는 건 뭐냐면 일하는 곳과 쉬는 곳을 분리해야 돼. 여기는 공부하는 곳, 여기는 쉬는 곳을 이 내에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시간도 구조화하는 게 좋아. 아, 이 시간은 일하고.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 이걸 루틴하게 좀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해야 될 일들을 눈에 좀 크게 붙여놓는 게 좋아.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걸 끝내놓고 이거라고, 이거 끝내놓고 이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어쨌든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니까 뭐 한 50분 정도 공부하고 짧게 하고? 한 10분 정도 좀 쉬어보고 50분 정도 공부하고 10분 이거를 좀 루틴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ADHD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너무 농담처럼 막 야, 나도 산만했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겪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힘든 문제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어떤 개인의 탓이다. 성격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질환이거든. 치료를 받으면 정말 좋아질 수 있어. 그리고 또 나는 이제 가슴 아픈 게 ADHD 아동을 이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막 자기 탓인 것 보통 같다. 부모님들은 근데 자기 탓을 하게 되지. 뭐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애가 이렇게 됐다 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내 질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추신경계 자극, 도파민을 분비하는 약을 쓰면서 좋아지게 하는 거니까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좌절을 하거나 뭐 자책을 하거나 이러실 필요 없고 한 번쯤은 전문가를 만나서 좀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 프렌즈였습니다.